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네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좀 1000% 급등주는 이렇게 탄생한다라는 이 내용으로 좋은 정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꿈이죠. 1000% 상승하는 거. 물론 1000%라는 것은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어디서나. 근데 1000% 상승한 종목을 사야 그래도 100%를 수익을 내든 200%를 수익을 내든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1000% 급등주가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서 탄생하는가를 좀 많이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아신다라면 그래도 그런 종목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사이클상의 성장 초기 진입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산업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입기라는 게 있습니다. 도입기. 이제 어떤 시기가 되겠습니까? 막연한 꿈,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꿈의 신기술, 꿈의 기술, 이 얘기 많이 하셨습니까? 이게 처음 개발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막연한 기대감이 타격할 때, 이게 바로 도입기입니다. 이때는 주가가 크게 급등하지 못해요. 이때는 테마주로서 움직이게 됩니다. 실적과 관계없이 테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막연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갑자기 보니까 와, 이거 뭐 되려면 멀었네, 뭐 될 것 같지도 않고 아직 먼 미래 얘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 기간 잠복기에 들어갑니다. 그 기간이 짧으면 2, 3년, 길면 10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서서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주위에 어떤 누군가가 뭘 다 했어. 그럼 이거는 주가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사람 다 샀어. 우리가 이제 주식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신기술을 이제 소개를 해서 우리 몸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갖고 다녀. 그럼 그거는 주가는 되겠습니까? 그건 상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성장, 이 잠복기가 끝나게 되고요. 잠복기가 뭐냐면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기술이 도입은 됐어요. 개발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우리 실생활에 들어와 오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장 초기가 되는 거죠. 바로 이때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위에 누군가 100명 중에 몇 명이 쓰기 시작한다. 이게 꿈의 신기술인데 비싸서 못 사는데 누군가는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가격만 떨어지면 대주가 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데 대박이 터지기 때문에 주위에 뭐 100% 중에서 100명 중에서 뭐 한두 명이 쓰기 시작한다. 어떤 부분들을. 그러면 그때가 바로 매수하는 시점입니다. 이런 데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왔다가 또 올라가고 또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성장기가. 그러고 나서 살 사람 다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숙기가 되면서 주가는 급락이 되죠. 성숙기 있을 때 기업의 실적이 가장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여기서 이미 1000% 이상의 상승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가 한번 본다면 우리 전기차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전기차. 2000년도 10년 전에 이명박 정권 때 이미 전기차를 육성하겠다. 그래서 그때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급등한 바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망했죠. 그게 뭐예요? 바로 도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7년 이상을 큰 흐름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왜? 기술 개발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위에서 이제 서서히 우리가 봤던 그런 뭐 예전에 CT&T처럼 이렇게 조그만한 그런 차가 아니라 전기차가 기아차에서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현대차에서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그렇죠? 이럴 때가 바로 뭐겠습니까? 성장 초기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주식을 사야 묻어두면 1000%씩 오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LNF라던가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있죠. 수많은 기업들, 에코프로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실적 좋아질 수밖에 없죠. 막 전기차를 막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전기차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다 타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차라는 산업이 끝났겠느냐? 성숙기에 아직 오지 않았죠. 지금 요 단계에 밀림이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OLED라는 걸 생각합시다. OLED라는 기술은 2005년 이전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때 이미 꿈의 디스플레이, 앞으로 미래에는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나온다라는 게 2005년도에 개발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OLED가 써지기 시작했습니까? 2008년 말부터 2009년부터 갤럭시가 아몰레드라는 것을 내놓으면서 그때부터 바로 이제 OLED가 우리 실상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때 바로 인터플렉서라는 기업의 주가가 30배로 올립니다. 3000% 올렸죠. 어마어마한 상승 파동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술이 도입기를 지나고 잠복기 지났다가 이게 잠복기가 되겠죠. 절대 잠복기에 사시면 안 되고요. 성장 초기 들어갔을 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LED도 마찬가지예요. 10년 그 이상 15년 전에 이미 앞으로는 백열등이 사라지고 LED로 전기 걱정 없이 쓰는 LED 조명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도입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또 한참 밀렸습니다. 그리고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 서울 반도체를 잘 보신다면 그렇게 3번의 급등 파동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의 10배씩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 초기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대박이 터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꿈에 우리가 꿈으로 여겨왔던 현실이 되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일단 전기차는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1000% 이상 올라왔습니다. 벌써 폴더블 꿈이었죠. 꿈의 기술이었어. 저거 디스플레이를? 근데 이제 현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겠죠. 지금 너무 비싸니까 안 될 거다라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시작하는 시점이다. 그래서 폴더블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인 투자로서 지금부터 사보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관련적으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꿈의 기술. 수소도 있었을 거예요. 수소차도 10년 전에 이미 현대차에서 개발을 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완주를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어때? 그 당시에 수소차 가격이 1억 5천만 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인프라도 없어. 그러니까 이건 그냥 꿈의 기술이고 수소로 달린데 참 꿈의 기술인 뿐이죠. 근데 지금 이 잠복기가 다 끝나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위에서 한두 번씩 타고 다니고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겠죠. 이거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섹터들 분명히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향후에 인프라만 늘어난다면 수소차도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부정은 못할 것 같아요. 다만 전기차와의 경쟁력이 어떻게 되느냐 싸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율주행 한때 자율주행 떠들썩했죠. 근데 가만 보니 어떻습니까? 와 이거는 뭐 앞으로 5년이 지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율주행 안 될 거란 말이죠.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잠복입니다. 아직은 우리 주위에 안 왔어요. 지금 뭐 보조 시스템이 있긴 합니다만 근데 나중에 언젠가는 그게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그런 단계에 오게 되면서 운전대를 이제 잡지 않은 손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 온다라면 그때는 또 다시 성장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니까 저는 과거에 이런 10배씩 올라간 종목들을 보니까 전부 다 이런 성장 초기에 있는 섹터들이 급등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사람들이 다 쓰면 안 돼. 그럼 늦은 거 고점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사기 시작할 때 꿈의 신기술이 우리 생활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미 사서 그냥 묻어두셔야 되는 거예요. 수소차를 보게 되면 최근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만큼 올라왔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이게 이미 시작이 된 걸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더 주정을 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폴더블 관련 부분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5G 떠들썩했죠. 역시 5G도 어떻습니까? 5G라는 기술이 개발이 된 건 이미 7, 8년 전의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제 5G 시대가 온다. 자율주행 시대가 오고 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참 그 5G 관련 종목들이 주가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5G가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상용화되면서부터 그 전부터 급등을 시작한 거죠. 다 10배 이상 올라. KMW 거의 20배 올라왔을 겁니다. 네. 이게 뭐예요? 바로 산업 사이클상. 내 주위에 5G 쓰는 사람 없던데? 안 된다던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더 커버리지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투자가 확대되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씩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미 주가가 뭐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가지고 1000%가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주가는 오랜 기간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서히 뭔가 우리 몸을 다가오기 시작할 때 이 초기에 매수를 하셔야 10배라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주가는 장기 바닥에서 출발을 할 때 1000%씩 나오게 되는 거지, 저기 이미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1000%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맞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어떤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흑자 종목을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근데 대박이 터지는 종목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 도입기는 어떻게 됩니까? 기술이 개발된 단계예요. 그리고 잠복기가 있다 했죠. 잠복기라는 이 기간 동안에 과연 기업들의 실적이 좋겠느냐는 겁니다. 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적자 기업이었는데 주위에서 누군가 뭔가 슈퍼사이클에서 이 사람들이 뭔가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적자지만 그게 나중에 흑자로 바뀌면서 대규모 턴어라운드가 진행되죠. 최근에 KMW 보시게 되면은 3년간 적자였던 기업입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에만 80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죠. 자, 이런 게 바로 그러면 이 기업을 800억대 영업이익을 보고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점이 되는 거죠, 거의.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모습이 나올 때가 뭡니까? 바로 성장 초기에 들어갈 때라는 거예요. 그때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턴어라운드 되면서 1000% 상승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1000%가 나오는 종목을 공통점을 보니까 제 경험상 보면 솔루션이라고 그러죠. 그죠? 오늘 뭐 아니면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이쪽에서는 대박이 안 터지더라고요. 왜? 진입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낮아요. 그죠? 좀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잘 안 터지고요. 유통이라든가 이쪽도 잘 안 터집니다. 어디서 터지느냐? 장비 또는 소재에서 터진다. 자, 우리가 과거에 반도체 DDR 가격, D램 가격이 급등하면서 슈퍼사이클이 진행되죠. 반도체 그 당시에 적층형, 이 적층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된 거고요. 그때부터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거의 20배씩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소재 업체들도 같이 10배 이상씩 올라왔습니다. SK 머티리얼즈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한때 2만원, 3만원에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래서 장비나 소재 쪽에서 많이 터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KMW도 보니까 그러면 장비였구나, 통신 장비였구나, LNF나 에코프로는 소재구나, 10배씩 올라간 종목들이죠.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라는 업체도 어떻게 됩니까? FPCB는 뭐예요? 소재구나. 정답 이런 쪽에서 대박이 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런 조건들 다 만족을 해야 이렇게 10배씩 급등하는 것은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지배력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시장의 지배력이 높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뭐 정말 좀 밑에 있는 뭐 삼성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기술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요만큼 만들고 있어. 그러면 안 되겠죠. 시장 지배력이 높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매출 비중도 높아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런 종목에서 1000%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투자가 확대되는 것을 노래한다는 거죠. 투자가 확대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중국 경기가 엄청 잘 나갔다 했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대규모로 경기 부양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그 당시에 화학, 그죠? 뭡니까? 전부 다
대규모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설이 있어요. 그때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종목을 보겠습니다. LG화학이 그리고 삼성 SDI가 SK 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전기차가 잘 되니까 배터리에다가 승부를 걸어야 돼. 공장 막 지어 중국에다가 투자가 확대가 됩니다. 그 투자가 시작되는 이 섹터, 이 시기, 초기 단계에 급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2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 OLED, 애플의 수주를 받으면서 투자를 대규모로 단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이스텍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주가가 거의 10배씩 올라온 바 있습니다. 투자가 확대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 최근에 5G를 잘 보세요. 투자가 확대되는 겁니다. 투자가 확대되는 구간에서 이렇게 대박주들이 10배짜리가 많이 터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 우리나라 산업에서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라는 게 이제 관건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현대차에서 투자하는 부분들은 이제 수소차가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작아요. 그죠? 자, 근데 OLED는 어떻게 됩니까? OLED. 삼성이 13조를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시장이죠. 그런 쪽에서 대박이 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쪽만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도 중요하죠. 시가총액이 1조 원대 있는 종목이 10배가 나오면 시가총액이 10조가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니까 보통 시가총액이 1000억에서 2000억 사이에 있던 기업들에서 10배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너무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은 시장 지배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이에요. 대박이 안 터진다는 거죠. 또 하나 장기 투자해야죠. 우리가 10배씩 올라가면 보통 1, 2년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필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런 것과 관계없는데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10배씩.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제 적정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요. 적정가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력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급등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대표적인 게 바이오주예요. 적정가 산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은요, 우리가 임상 2상에서 3상 진입을 하는 기업들을, 그런 기업들 노리시면 향후 대박이 터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상이 임박해 있는 상황, 3상이 완료되는 구간에서는 절대 대박이 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대선주 같은 경우처럼 이 이벤트가 현실되는 기간, 이런 경우도 대선주로서 10배씩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위기 뒤에 탄생한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10년에 한 번씩 오는 거니까요. 10년, 15년씩 한 번씩 오죠. 정말 엄청난 글로벌적으로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20만 원짜리가 2만 원까지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그게 2008년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대기업들에서도 간혹 5배에서 10배 정도의 수익을 주는 경우들이 있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0% 상승한 종목 도대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허황된 종목을 사지 마시고 이렇게 가능성 있는 쪽을 좀 길게 묻어둔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5가지, 6가지의 어떤 조건들을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향후에 또 더욱더 좋은 정보로서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말TV의 한동훈 대표였습니다.